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99, 약 1% 상승해 나왔고요. 코스닥은 2.20, 상승폭이 있었던 나란히 증시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달러의 일부 차익 실현, 살짝 미온적인 달러의 차익 실현 물량이 있었다. 더불어 원화의 일부 조금의 강세, 그러면서 위험 자산에 자금이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조금 이따 지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개인 반발 매수세 코스피 반등, 외환시장 숨고르기 장세, 환율 하루 만에 1340원대로 살짝 떨어졌다는 거죠. 자, 볼게요. 잠깐 그러면 하루 만에 1340원대로 하락. 그래서 원화가 강세, 달러가 일부 차익 실현.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 주식과 자산시장과 코인시장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매크로는요, 기본적으로 주식과 자산시장은요, 바로 유가, 금리,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국내 증시, 더불어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자본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죠. 더불어 국내 또한 수출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사실 같이 봐야 큰 그림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아시아 오전 반발 매수세 일본 오르고, 자, 잭슨홀 쇼크 하루 만에 반등 시도 같은 흐름입니다. 자, 볼게요. 니케이가 오늘 1.14 반등 나왔고요. 상해하고 항생은 약보합권에서 끝났어요. 0.43, 0.54 하락 마감했고요. 자, 유럽 증시도 약보합 0.7, 0.83, 0.61 하락이 좀 있었고요. 미국 증시 나스닥이 1.01, S&P가 0.67, 다우가 0.57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달러의 가격을 좀 보죠.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108.79예요. 얘를 잠깐만요. 얘를 지금 보게 되면 일부 하루 기준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살짝 나왔거든요. 108.79, 원달러 환율은 1348원. 자,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좀 볼게요. 얘가 지금 업데이트가 좀 느린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보게 되죠. 어쨌든 1348원. 일부 찔끔 원화의 강세가 나왔다. 이 폭만큼 달러의 약세가 나왔다. 그 폭만큼 자산시장의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다. 아직도 시장은 변동성에 있고요. 방향성을 잡는 과정에 있다. 그 부분은 FOMC에서 과연 0.75일지, 최근에는 0.75의 확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0.5%의 확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9월 FOMC에서 과연 어떠한 흐름을 결정지게 될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이면에 우크라이나, 전세계 물가, 그리고 전세계 매크로 이슈들이 함께 있습니다. 같이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큰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10년을 보게 됐을 때 10년 이상 원화가 가장 큰 약세 국면에 있어요. 보이시죠? 엄청난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섰죠? 얘의 차익 실현이 나올 때 항상 언급드리죠? 자, 더불어서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내 초초 킹 강세예요. 얘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즉 외환 원화의 강세, 주식시장의 강세, 자산시장의 강세로 이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연준의 긴축이 완화되는 그 시점, 그 시점과 맞물릴 것 같아요.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 볼게요. 8월 29일 기준이에요. 오늘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18,000주가 줄어서 825만 8천주. 자,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죠? 파란색 선으로 바닥권에서 그냥 박박 기고 있습니다. 얘가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그려 나가기를. 그러면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 걔네가 갚아야 되겠죠? 그쵸? 거기에 더불어서 공매도 누적 잔고 또한 함께 줄어들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 실적 상승이 있다. 또한 3사 합병을 기준점으로 앞두고 있다. 셀트리온의 신용 잔고 비율 0.84, 8월 29일 기준입니다. 아직 안 나왔고 30일자는요. 0.84. 자, 바닥권에 있어요. 현재 큰 변동의 흐름은 없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오늘 5.61이었어요. 거래량은 약 30만 주, 29만 6천 주, 1.62 상승 마감했고요. 헬스케어가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11.09. 자, 계속 언급드렸죠? 공매도 매매 비중은 더 이상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매도가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한다. 그리고 거래량은 42만 주, 오늘 3%, 3.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막내 제약을 좀 볼게요. 공매도 매매 비중 5.40, 많이 줄었죠. 20%대가 연일 나왔다가 5%대로 줄었고요. 거래량은 7만 6천 주, 오늘 3.60 상승 마감
하였습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을 보고 갈게요. 외국인이 오늘 385억, 매도폭이 매우 작습니다. 어제도 480억, 미미해요. 기관이 1355억을 매도했는데요. 그 중에 금융투자 482억, 투신 352억, 사모펀드가 421억. 매도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어제 5,500억을 팔았죠. 이 중심이 금융투자였었어요.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기관의 매도량은 조금 줄었죠. 외국인은 현재 한 달 기준 2조 9천억, 약 3조를 담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바닥권을 형성할 때 오히려 외국인은 3조를 담았다. 어제 개인이 6천억 정도 담았고요. 오늘 1,541억 담았어요. 수급이 약간 엉키고 있지만 지켜봐야 되고요. 중요한 건 외국인이 바닥권을 국내 증시가 형성을 할 때 약 3조를 담았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 원화 약세가 멈춰야 되겠죠. 더불어 달러 강세, 달러 초강세가 멈춰야 됩니다. 달러에 대한 차익 실현, 원달러 환율에 대한 차익 실현, 이 부분과 더불어 FOMC가 같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외국인이 22,000주를 담았습니다. 기간이 1,400주, 매도량이 굉장히 줄었죠. 그래서 오늘 연기금이 다시 5,000줄 들어왔고요. 추세적으로 한 달 기준 38만 4천주, 약 40만 줄 담았어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기간 수급의 중심은 연기금입니다.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고요. 금융투자가 3거래 연속 매도가 나왔어요. 오늘은 6,000주, 매도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 개인의 86만 주, 약 90만 주의 물량이 외국인 50만 주, 약 48만 7천 주, 약 50만 주, 기간으로 38만 주, 약 40만 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금융투자가 한 달 기준 10만 주 있는데요. 얘가 플러스로 들어와야 돼요. 플러스로 들어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그 이면에는 환율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사모펀드가 13,000주, 크지 않아요. 그래서 기간도 계속해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로 돌아 나가야 된다. 셀트리온의 수급은 좋다. 우리 기관의 수급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기관의 수급의 중심은 연기금입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48,000주, 71,000주. 금융투자 약 7만 주가 들어왔어요. 보험, 투신 다 들어왔고요. 연기금은 오늘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한 달 기준 15만 7천 주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면은 숫자, 실적, 기업 가치의 상승이에요. 펀더멘탈, 임상 3상의 지속적으로 데이터 발표와 계속해서 라인업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말은 즉 직판과 우리 숫자에 대한 가시권, 그렇기 때문에 수급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호가창이에요. 오늘 CT, NH한국, 미래에셋, 키움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JP, 신한, 어제 담았던 거 살짝 또 팔고 있죠. 그러나 셀트리온이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제가 언급드렸잖아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의 차트를 좀 봐야죠. 제가 하락의 폭이 과하다, 언더슈팅에 나왔다, 어제 분명히 언급을 드렸죠. 보시면 하락이 과했습니다. 아직 갭이 제대로 메꿔지지 않았어요. 하락이 과하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에서 에너지를 응축할지 기간 조정을 거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지금 가격은 20만원 밑이다. 올라가건 떨어지건 20만원 밑에서는 기계적으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담는다. 주식수를 모아가기에 20만원 밑은 최적의 구간대이다. 그리고 20만원 밑에서 상당히 기회를 지금 다시 또 한 번 주고 있어요. 그쵸? 요 구간대에서 기회를 주고 있다. 큰 그림에서 정고점 돌파는 확실성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수를 모아가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 제가 언급드렸죠? 229만 6천주, 229만 3천주에서 역대 두 번째. 자, 229만 주, 이제 210만 주, 200만 주 때 아래로 내려간다. 229만 주를 찍고 230만 주 때 살짝 늘어났다가 다시 230만 주 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추세가 굉장히 공매도의 잔고의 누적 잔고의 추세가 아래쪽으로 가팔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매도 누적 잔고와 대차 잔고가 같이 줄어들면서 공매도가 10년 전쟁을 끝내고 떠나가고 있다. 그 말은 이면에 숫자의 증가가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기업 가치의 성장을 더는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더불어서 3사 합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공매도 숏으로 친 물량이, 즉 위에서 누르는 물량이 가벼워진다.
이제 숫자만 찍으면 수급은 달라붙으면서 오히려 쇼커버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가속화가 될 수도 있다. 한 번 달리면 8개월에서 9개월이면 정고점 돌파 나옵니다. 그게 셀트리온의 역사에서 증명돼 왔습니다. 그렇기에 흔들림 없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셀트리온 차세대 성장 동력 유럽 공략. 자, 내용을 보니까요. 셀트리온의 차세대 바이오시밀러가 바로 두 종이 임상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유럽에서. 그래서 9월이 기대가 된다. 내용을 봤더니 스텔라라와 베그잘마예요. 그래서 자가면역 치료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와 항암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잘마가 임상 3상 결과를 9월에 개최되는 유럽 학회에서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렘시마 SC에 이어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 가지가 최소 시장 규모 5조에서 10조를 넘어가는, 큰 시장은 20조가 넘어가죠. 육박하는 블록버스터가 두 종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28주간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다. 스텔라라 CTP43의 판삼 건선 환자 치료의 유효성과 안정성. 자, 그래서 유럽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피부과 학회 행사로 오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다. 스텔라라는 얀센이 개발한 건선, 크롱병, 궤양성 대장암 등에 사용되는 자가면역 치료제이다. 2021년 기준 글로벌 매출 약 12조 원입니다. 그 시장은 더 커지겠죠? 2021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블록버스터예요.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9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에서는 바로 베그잘마가 임상 3상 후속 결과를 발표합니다. 베그잘마는 트룩시마 허주마에 이어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암제입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로부터 전이성 직결장암, 비소세포 폐암 등 아바스틴에 승인된 전체 적응증으로 베그잘마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수율과 가격 경쟁력과 직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가격,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에 갖다 꼽는 전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늦게 출시하지만. 그래서 셀트리온은 베그잘마 허가 앞두기에 앞서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와도 글로벌 특허 합의를 완료했다. 해외 판매를 맡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해 하반기 유럽 시장에 베그잘마를 출시할 계획이다. 미국 또한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역할을, 가격 경쟁력을 필두로 다시 한번 성장해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텔라라가 언급되고 있어요. 이 차세대 성장 동력이 학회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유럽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는 렘시마와 트룩시마의 성공과 차세대 성장 동력인 렘시마 SC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셀트리온 유럽 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 유럽 학회를 통해서 9월에 소개되는 차세대 성장 동력인 베그잘마와 CTP43이 조기에 상업화돼 유럽의 환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즉,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와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갑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9월은 K바이오, 한국바이오 R&D의 결실의 계절, 글로벌 학계에 눈길 쏠린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셀트리온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고요. 9월 유럽 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요 임상시험 결과가 잇따라 발표된다. 사운을 걸고 수년간 개발해온 의약품들의 성업화 성공 여부가 달린 데이터가 공개되는 만큼 글로벌 빅파마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더불어 레퀴노라까지, 신약까지 단 한 번의 실패가 없었죠. 이제 바이오 베터, 그리고 항체 바이오 시밀러, 케미컬과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더뎌낼 수 있으나 결국은 숫자의 반영입니다. 숫자의 성장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렘시마 SC, 미국 CD, 크론병 임상 3상, 프라이머리 데이터 확보. 그날까지 2018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렘시마 SC, 미국 신약 임상 3상. 다시 한번. 렘시마 SC는 미국에서 신약으로 임상 3상이 2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UC,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궤양성 대장염은 지난 7일 데이터가 확보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크론병 대상 임상 3상 1차 데이터도 확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소식은 우리 주주들이 가장 빠르죠. 이 자료를 근반으로 해서 또한 미디어에서 소식이 또 나오겠죠. 8월 23일 종료되었고요. 오늘자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최종 연구 종료, 2차 데이터 확보, 약물 안정성 데이터 등은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NIH 사이트를 참조하셨고요. 여기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같이 보게 되면 여기 8월 23일 쭉 나와 있죠. 프라이머리 컴피티션 보시면 2022년 어거스트 23, 8월 23일 쭉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두 건의 임상 진행 결과 향후 FDA의 심사 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램시마 SC 임상 2건 및 FDA 승인 일정, 2019년 5월에 크론병 임상 및 IND 제출, 그리고 2019년 12월에 궤양성 대장염 IND 제출, 환자 모집 및 투약 1년 9개월, 600명에서 397명, 1년 이상 지연되었다. 그리고 2021년 7월 바로 환자 모집 투약 10개월, 615명에서 548명, 6개월 지연. 그리고 1차 데이터 54주 관찰에서 2022년 8월, 그리고 7월 1차 데이터 54주 관찰. UC와 크론병입니다. 2차 데이터 1년 관찰이 2023년 8월. 그래서 이때 바로 FDA 신청 및 심사, 요 기준점으로 해서 언급이 될 텐데요. 지켜봐야 되겠죠.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데이터는 1년 관찰한다. 통상 약물 유효성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이들 데이터를 정리하여 FDA와 사전 미팅을 진행하며 사전 미팅 결과에 따라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약 임상이기 때문에 두 건의 임상은 각각 별도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날까지 2018님이 시차가 발생을 하겠지만 예상했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승인 심사 절차에 약 1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UC,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내년 연말 승인을 기대할 수 있고요. 크론병 임상의 경우 빠르면 내년 연말, 늦어도 2024년 초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승인이 한두 달 차이가 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두 건의 임상 모두 대조약이 플라시보 SC라는 것입니다. 두 건 임상 모두 연구 목적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대조약에 비해 휴미라 SC 추정 CTP13 램시마 SC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거거든요. 바로 휴미라 시장까지 바로 램시마 SC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임상에 대해서 두 건의 임상 모두 연구 목적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별표 3개, 대조약 휴미라 SC 추정입니다. 휴미라 피하수와 제형 대비해서 램시마 SC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수한 데이터가 발표가 나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바로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50주예요. 과연 여기서 파일을 몇 프로 갖고 올 수 있지? 블록버스터 의약품 순위에 등재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10위권 이내에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래서 실제 IVD 적응증에는 램시마 성분이 가장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 결과도 대조약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TNF-알파 억제제 중에는 IVD, 염증성 장질환 큰 카테고리 안에 바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는 거예요. 염증성 장질환 IVD 안에 바로 UC와 그리고 CD가 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적응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약물은 휴미라 성분입니다. 레미케이드 제형은 IV 제형이라 대조군 후보에서 자동 탈락이고 엠브럴은 IVD 적응증이 없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심포니 및 심지아가 각각 UC 및 CD에 대한 적응증을 갖고 있으나 IVD 전체에 대한 적응증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램시마 SC는 표준 치료제로서 사용허가자 설계된 약물이기 때문에 심포니 및 심지아의 대조약으로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조약은 휴미라 SC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휴미라 SC가 대조약이라고 한다면 램시마 SC와 함께 과연 유효성, 안정성, 탁월한 약물 가치를 임상에서 증명해낸다고 한다면 과연 램시마 SC가 어떠한 파괴력을 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휴미라가 어떤 약물입니까? 단일 약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휴미라와 비교하여 램시마 SC의 우수성을 데이터로 증명한다면 램시마 SC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